밤하늘의 상징이자 지구의 역사를 함께한 인류의 동반자 달. 달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로서 인류가 우주로 향하는 첫 관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도 지구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아직도 신기한 생명체나 오지를 막 발견하듯이 달에도 아직도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역시 우주 강국을 꿈꾸는 첫 발판으로 한국형 달 탐사에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달 탐사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과학을 연구하고 자연을 탐구한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과학 기술을 가지는 나라가 된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달 탐사의 첫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도전하는 한 행성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과학의 도시 대전광역시. 이곳엔 우리나라 천문 우주과학의 맥을 이어가는 한국천문연구원이 있습니다. 천문학을 왜 해야 될까요? 우주에 있는 것들을 탐구한다는 것은 결국엔 다시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죠. 고향을 찾아가듯이 우리의 굉장히 먼 우주적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심채경 박사는 광활한 우주 중에서도 태양계, 그리고 그중에서도 위성을 연구하는 흔치 않은 과학자입니다. 지금은 달 과학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달 표면을 보고 있어요. 우주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면 표면에 흔적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이 충돌구들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신 박사는 달에 새겨진 충돌구를 분석하며 날씨가 존재하지 않는 달에서 왜 토양이 노화되는지 그 원인을 밝혔는데요. 달 크레이터의 경우에는 과학자들 또 다른 행성의 크레이터의 경우에는 주로 예술가들의 이름 붙인다 할지 이런 약간 테마가 있는 편이고요. 언제 그런 분들끼리 이제 회식 자리에 같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서로 너는 무슨 타입 수행성이니? 이런 대화 하시더라고요. 크레이터 하나, 두 개를 분석해서 논문이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일은 크레이터를 지질학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크레이터를 달 전체 성질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조금 이제 접근 방법이 저랑은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연구 결과 달의 토양 노화 원인은 태양풍 입자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크레이터 내부에 있는 토양의 성질은 같아야 되는데 얘가 비대칭적인 성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달 표면에서 어느 위치에 크레이터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 비대칭성이 어떤 패턴을 보이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같은 날 생긴 충돌구 안에서도 위치에 따라 토양의 노화가 다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아낸 건데요. 신 박사는 충돌구 하나를 4등분해서 동서쪽과 남북쪽의 토양 밝기의 차이를 각각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의 충돌구 통계 결과 달의 토양 노화의 주요 원인이 태양풍이라는 결론을 얻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밝기만 봐가지고서는 이 차이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미미해서 사람들이 쉽게 눈치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아무도 알아내지 못한 거기도 해요. 굉장히 작은 차이거든요. 그 밝기의 차이라는 더 미세한 구조를 보면 거기에 통계적으로 어떤 패턴이 보여서 그거는 좀 숨겨져 있던 거를 찾아내는 그런 거죠. 아무도 생각 못했던 발견을 해 토양 탐정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제가 이제 크레이터 수천 개를 가지고 달 표면의 전반적인 성질을 연구했던 그 우주풍화 논문이 이제 지구과학회에서 좀 주목을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네이처에서는 달과학의 다음 반세기를 이끌어갈 과학자로 심채경 박사를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달은 계속 우주에서부터 온갖 먼지와 작은 입자들을 다 받아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달 표면을 굉장히 많이 노화를 시켜요. 얘네들이 어디서 입사하는지 어떤 색이나 플럭스로 입사하는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더 밝혀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죠.
인류가 우주 탐구의 꿈을 품은 이후부터 역사적으로 달이라는 미지의 세계는 개척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요. 이 달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아폴로 우주인들이 달에다가 레이저를 쏠 반사경을 거기 설치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거울에다가 레이저를 계속 쏘면서 지금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항상 달을 보았었고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한 것은 아마 망원경이 개발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망원경으로 달을 보면서 종이에다가 달을 그림을 그렸어요. 17세기 초 직접 제작한 천체 망원경을 이용해 최초로 달 표면을 관측한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는 달의 표면에서 울퉁불퉁한 충돌구를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 탐사가 이루어지기 전 인류에게 달은 환상의 천체였는데요. 1902년 개봉한 흑백 무성 영화 달세계 여행에서는 그러한 궁금증이 잘 반영돼 있습니다. 우주 선진국들이 달 탐사에 성공했지만 아직 연구할 주제는 넘친다는데요. 천문학자로서 달 과학의 매력은 내가 연구하는 대상인 천체를 맨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별은 잘 안 보이고 성운, 성단, 은하도 눈으로는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천문학자로서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달을 연구함으로써 다른 천체들에 대한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달을 연구해서 알게 되는 이 지식과 기반을 가지고 수성이나 소행성이나 화성의 위성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천체들에 대해서 적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류의 달 탐사 50년. 이제 새로운 발자국을 남기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달 자체가 지구의 역사에서 계속 우리의 동반자였기 때문에 달과 지구는 그 생성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계속 함께 해오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우주 탐사 시대가 약간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달을 중간 정거장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우주 탐사를 더 멀리까지 가보자 이런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 과학을 하기에 또 달 탐사를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최근 우리나라도 달 탐사를 위해 첫 궤도선을 쏘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심채경 박사도 힘을 합치고 있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달 궤도선에 들어갈 편광 카메라에 대한 이제 포스터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카메라가 그 렌즈가 양쪽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개로 스테레오 카메라처럼 양쪽을 쭉 보면서 관측을 하는 거예요. 이 카메라 앞에다가 편광 필터를 많이 붙이거든요. 계곡을 찍을 때 계곡물에 반사되어서 계곡의 더 깊은 곳에 있는 돌 같은 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편광 필터를 달아서 조절하면 계곡을 예쁘게 찍으면서도 계곡물 속에 있는 돌멩이도 찍을 수 있고 그런 효과를 위해서 이제 찍는 편광 필터인데요. 편광 필터는 유리창이나 수면의 반사광을 제거해 사물을 보다 명확하고 깨끗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을 보다 명확하게 촬영하기 위해 이 편광 필터의 원리를 이용한 카메라를 제작하는 겁니다. 달 표면의 빛은 태양빛이 반사되어서 보이는 것인데요. 이 반사되는 성질이 달 표면의 상태에 따라서 반사되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 반사되는 양상을 편광 필터로 이 각도 저 각도로 바꿔가면서 보면은 그 반사되는 양상을 잘 관찰할 수가 있고요. 반사되는 빛을 모아서 그 달 표면의 상태를 역추적하는 게 편광 카메라로 달을 관측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연구팀은 편광 카메라를 이용해 달을 탐사한 자료들을 모아 편광 지도를 제작할 예정인데요. 달 표면 흙의 입자 크기와 분포, 달에 있는 특정 광물의 분포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관측을 하면 달의 일부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달 앞면만 볼 수가 있고 옆과 뒤는 볼 수가 없는데 우주로 가서 달 주변의 궤도를 돌면서 관측을 하게 되면 앞면, 뒷면, 옆면을 다 골고루 관측을 할 수가 있고 놀랍게도 달의 궤도선에서 편광 카메라로 관측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처음 하는 일입니다. 지구상에서 어떤 나라도 하지 않았던 어떤 과학자도 하지 않았던 종류의 관측을 우리가 가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 팀에서 신 박사의 역할은 편광 카메라로 달을 탐사할 때 예상 관측 결과 분석과 최적화된 각도를 계산하는 일인데요.
달 탐사선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궤도가 어떤 궤도로 보내면은 가장 최적화된 궤도일까 이런 걸 고민하느라고 궤도를 계속 바꿔보시거든요. 이 궤도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은 그 궤도로 가면 우리 편광 카메라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혹은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른 궤도를 고려해 주세요. 이런 이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잘 관측할 수 있는지를 계속 다시 계산을 합니다. 편광 카메라가 간다면 관측하게 되는 이제 위치를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디자인을 해놓았던 것이고 그게 되는지를 이제 계산을 했었던 거였죠. 실제 달 탐사를 진행했을 때 오류가 없도록 편광 카메라가 달 궤도를 돌면서 촬영하게 되는 위치를 시뮬레이션합니다. 크레이터 사진이에요. 한 줄만 찍으면서 쭉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찍으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지나갈 때 데이터를 쓰지 못했다는 거죠. 달 주변을 계속 돌고 있으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 지구에 있는 인공위성들처럼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탐사선 보낼 때 그걸 잘 계획을 해요. 그래서 시야랑 한번 지나가고 그 다음 지나갈 때 바로 옆을 지나갈 수 있게. 달 궤도에 진입하면 궤도선에 탑재된 편광 카메라가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고해상도 사진을 얻기 위해선 좁은 지역을 빈틈없이 스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각조각 촬영된 그림이 모여 하나의 보기 좋은 지도가 되기에 통신이나 데이터상에 문제가 생기면 사진에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달 탐사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과학을 연구하고 자연을 탐구한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과학 기술을 가지는 나라가 된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달 탐사를 시작하는 첫 단추를 끼웠는데요.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달 지도인데요. 지금 이 지도는 제가 달 착륙선의 착륙 지점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달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많은데 착륙 지점은 아직 그렇게 많은 지역을 다 가봤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달에 가서 살고 싶다면 가장 좋은 지역은 달의 앞면의 중위도 지역입니다. 여기나 여기 정도일 거예요. 달 중위도 지역에 집을 지어 놓으면 창문에 지구가 딱 들어와요. 저기에 하면요? 네, 지구가 창문에서 딱 보일 수 있는 그 적정 높이입니다. 반세기 만에 우주 탐사의 중심으로 돌아온 달. 이제 더 넓은 우주를 향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먼 미래의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지만 지금은 달 탐사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었어요. 저의 손자 세대쯤에는 아마 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경계가 없는 천문학처럼 심채경 박사의 꿈도 한계가 없는데요. 그는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달 표면을 부유하는 먼지를 관측하는 신기술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나사에 보낼 회의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달 표면에 착륙선을 여러 개를 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내년부터 시작해서 한 10대 이상 아마 착륙선이 계속 1년에 2대, 3대씩 갈 예정인데요. 그중에 한 대에 한국에서 이제 과학 장비를 좀 만들어서 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잘 준비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관리를 천문연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달 탐사 목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달 궤도선 프로젝트를 통해 달에 갈 수 있는 기술력을 마련하면 다음은 착륙선을 실어 달에 보낼 예정입니다. 달에 가서 뭘 관측할지를 계속 계획을 하는 거죠. 착륙선이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관측을 해서 그 관측한 자료를 가지고 오기만을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달 탐사에 성공한 우주 강국,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세계 4번째 깃발이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되는 날을 상상하며 오늘도 심채경 박사는 우주보다 드넓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